다음은 사고장애입니다. 사고장애는 사고 형태의 장애, 사고 과정의 장애, 사고 내용의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고 형태의 장애는 자폐적인 사고, 마술적인 사고, 1차 사고 과정이 포함됩니다. 자폐적인 사고, 오토스틱 띵킹은 외부 현실을 무시하고 외부와의 적절한 관련성 없이 자신의 내적 세계에 집착하고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있어 일반 상식이나 논리와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사고를 뜻하는데요. 배기능이나 환상, 망상 등에 몰입하는 경우이며 조현병 환자들에게 많습니다. 마술적 사고, 매지컬 띵킹은 특수한 생각, 말, 연상, 몸짓, 태도 등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거나 악을 쫓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서 기묘하고 특이하며 기괴한 사고이고 강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1차 사고 과정, Primary Process Thinking은 사고가 무의식적인 경향 아래에 있어서 질서나 논리성이 결여되고 비조직적, 비논리적, 비현실적, 마술적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요. 정신병적 사고의 대부분에서 보이고 정상인의 꿈에서 보이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콘크리트 띵킹은 의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문자적이고 1차적인 사고로서 땀의 의미나 사물의 유사성, 상위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고 전파, 소트 브로드캐스팅은 자신의 생각이 TV나 라디오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주의, soft insertion은 자기 생각은 본인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강제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고 박탈, deprivation of soft는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 과정의 장애인데요. 사고의 비약, flight of idea는 연상활동이 지나치게 빨라서 대상자의 생각과 대화가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인데요. 사소하고 지엽적인 자극이나 동기에 의해 사고 진행이 방해를 받아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따지는데 상대방의 동생이 갑자기 중요한 부탁을 해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면 이때 동생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확 전환이 되면서 친구 동생이 사귀고 있는 애인에 대한 언급과 성격 및 행동에 대한 비토로 막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예요. 사고의 우회증, circumstantiality는 대화의 주제와는 거리가 먼 무관한 사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론이 길어지고 정말 하려던 이야기는 한참 후에 말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스쿨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어요.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8시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늦잠을 자서 5분 정도 늦게 나갔더니 버스를 놓쳐서 지각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너무 밝아서 잠시 명상을 하는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행복해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데 어제 산 옷을 얼룩이 묻어서 옷가게에 전화를 하고 머리로 고데기로 감는데 한쪽 머리가 삐쭉 나오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의 색깔이 오늘 컨셉과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고르고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겨우 학교에 도착한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한참 돌아 간신히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고 이탈, 텐전실리티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소하고 지엽적인 다른 주제로 빗나가 결국 원래 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회증은 집 나간 강아지가 온 동네를 다 돌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사고 이탈은 결국 강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circumstantiality와 텐전실리티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지연, retardation of thought는 사고 과정에서 연상 속도가 매우 느려짐으로써 사고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대화할 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절 블러킹은 사고의 흐름이 중간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는 현상으로서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다음은 사고의 박탈, deprivation of thought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각이 멈추게 되는 단절이 심해서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사고의 이완, loosening of association은 하나의 생각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생각으로 진행되어서 앞뒤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상의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고의 질입멸렬, incoherent는 말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일관성이나 조리가 없어 이야기의 줄거리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연상의 극도로 이완된 상태로서 논리적 연결이 없고 순위 상관이 없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순위 일관성이란 머리와 꼬리,
즉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져 통한다는 뜻입니다. 말비빔, 워드샐러드는 지리멸렬의 극심한 상태로 아예 문장이 아니라 의미 없는 단어들만 줄줄이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즈닝 어소시에이션이 심해지면 인코하일런트가 되고 인코하일런트가 심해지면 워드샐러드가 됩니다. 사고의 부적절성, irrelevant thinking은 질문 내용과 전혀 연관성 없는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신호조작증, 네올로지즘인데요. 자신에게만 의미 있고 자신만 아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수는 유리청기를 가지고 있어요. 유리청기란 하늘에서 밝고 예쁜 빛이 내려와서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동옥이라고 해서 뜻을 물어보면 오이도에서 조개를 구워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사고 내용의 장애입니다. 망상, 델루전이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하고 잘못된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사고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환경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처증의 경우 망상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데요.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확신한 남편이 부인이 마트에 다녀오는 시간을 자신이 임의로 계산을 해서 한 30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왔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부인의 차 안에서 과자 봉지가 나오면 그 남자가 먹었느냐 라고 따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고 혼자 망상의 스토리를 막 늘려나가다가 사건이 터지기도 하죠. 망상에는 1차 망상, 2차 망상, 공유 망상이 있는데요. 1차 망상은 선행하는 비정상적인 사건 없이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 라는 망상을 가진 경우 그 망상을 가지게 된 사건이나 계기가 없이 망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예요. 1차 망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졸연병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반면 2차 망상은 1차 망상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경험이 선행되어서 나타나는 망상인데요.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라는 망상을 가진 환자가 이전에 몸이 안 좋을 때 우연히 어떤 음식을 먹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근거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경험은 환각, 기분, 다른 망상 등이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미행되고 있다라고 믿는다든지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망상에 빠진 경우 이 망상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해 감금될 것이라고 망상에 빠지기도 해요. 공유 망상은 망상 환자와 동거하는 경우 망상적인 신념을 공유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함께 있으면 망상이 확고해지고 분리되면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망상의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망상, persecutory delusion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외적인 존재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주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인데요. 내 동생이 내 식사에 독을 타려고 하고 남편과 갈라놓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등 실제로는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대망상, grandiose delusion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권력, 부, 우월성, 위대성, 중요성 등의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믿고 있는 망상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몸이 5개다. 변신술을 사용하는데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어.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일하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관계망상, delusion of reference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나 객관적인 사실들이 모두 자기와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믿는 망상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질투망상, delusion of jealousy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고 병리적으로 질투하는 것으로서 부정망상, infidelity delusion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의처증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예에 해당돼요. 건강염려망상, 하이포콘드리아시스는 신체망상, 소마틱 델루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용모,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과 달리 기형적으로 생겼다거나 신체 장기가 썩고 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고 호소하는 등 신체의 일부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거나 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색정망상 혹은 애정망상, 에로틱 델루전은 모든 이성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던가 자신은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인데요. 유명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빈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TV에 나올 때 코를 만지는 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인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망상 때문입니다. 종교 망상 릴리저스 델루전은 자신이 메시아 또는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거나 악마가 씌었다든지 종교적 내용의 망상인데요. 문화나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울 망상 디프레시브 델루전은 우울과 관련된 망상으로서 빈곤 망상, 허무 망상, 자책 망상 등이 있습니다. 빈곤 망상, 퍼버티 델루전은 자신이 돈이 없어서 곧 굶어 죽게 된다는 망상이고요. 허무 망상, 니힐리스틱 델루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쓸쓸하다고 믿는 것으로 자신은 죽었다, 내가 없다라고 믿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책 망상, 어쿠세이션 델루전은 죄책 망상, guilty and worthlessness라고도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종망상 델루전 오브 컨트롤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또는 미지의 존재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라는 망상입니다. 다음은 의식 수준입니다. 신경계의 의식 사정의 단계는 1단계 alert, 2단계 드로지, 3단계 스투퍼, 4단계 세미코마, 5단계 코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신과에서는 신경계 이상 유무보다는 정신 상태와 관련된 의식 사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선 컴퓨터부터 나옵니다. 혼돈 컴퓨터는 의식 상태 중에 가장 가벼운 상태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신속하지 않고 진압력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의식의 혼탁, Cloud of Consciousness인데요. 이거는 컴퓨터의 정도가 심한 단계의 의식장애로 지각력과 주의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음은 선망 델리룸인데요. 단기간에 나타나는 의식장애와 인지 변화가 특징으로 의식의 혼탁이 심해지면서 진압력의 장애,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력 감소 같은 인지장애의 다양한 징후를 나타냅니다. 또한 델리리움은 심한 정신적 불안정, 초조, 자율신경의 부조화 증상, 착각 및 환각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으로 진정성만이 나타나는데요. 네, 환자는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진압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에서 허공을 막 휘저으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막 고함을 지르거나 귀신 같은 환각이 보이면서 쫓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든지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다음 단계는 혼미, 스투퍼인데요. 강한 통증 자극을 통해 일시적으로 깨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혼수 코마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진압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진압력이 있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 사람에 대한 방향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진압력이 상실되는 순서는 시간, 장소, 사람 순이고 회복되는 순서는 사람, 장소, 시간 순입니다. 진압력은 TPP로 기록을 하는데요. 모두 다 있으면 인텍트, 어느 하나라도 손상이 있으면 impaired라고 작성을 하는데 TPP에서 손상된 부분을 마이너스로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둡니다. 다음은 기억력, 메모리입니다. 기억력이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기억력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상실, 즉 암네시아라고 합니다. 기억상실은 기질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유로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기억상실에는 특정 시점 이후, 특히 최근의 기억을 상실하는 전형적 기억상실이 있고 특정 시점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후행적 기억상실도 있습니다. 기억상실과는 반대로 지나치게 불필요한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경우 기억과다, 하이퍼 암네시아라고 하는데요. 조증 상태나 편집증적 상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기억 손상에는 기억 착오, 파라 암네시아도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없던 거를 마치 있었던 일처럼 기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 착오에는 작화증, 기시현상, 미시현상, 회상성 조작이 있는데요. 작화증, 컨퍼뷸레이션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조작해서 결손된 부분을 메우는 현상으로 치매나 알코올 의존증 등 뇌손상 시에 관찰됩니다. 기시현상 데자뷰는 처음 경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며 미시현상, 자메이스 뷰는 반대로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일을 처음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입니다. 회상성 조작은 레트로스펙티브 폴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레트로 감성이 유행이잖아요. 이 레트로가 복고풍, 즉 과거를 뜻하는 의미이고 폴시피케이션은 위조, 변조라는 뜻의 단어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집중력과 계산력입니다. 대상자의 주의 집중력이 좋아야 의사소통이 원활히
활발해지고 치료적 지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삼천리 금수 강사는 뒤에서 거꾸로 말해보세요. 100에서 7을 빼고 계속해서 7을 빼세요. 일주일에 요일을 거꾸로 다시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상적 사고와 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추상적 사고와 지능을 평가할 때는 또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속담을 물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손 읽고 외양간을 고친다. 혹은 누구나 알 법한 지식들을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프랑스의 수도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때 대상자의 교육 수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능은 일반적으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사용하는데 IQ 평균 점수 100점이면 IQ 70 이하를 정신지체로 판단합니다. 판단력, 저지먼트는 환경과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결정에 따르는 능력인데요. 길 가다가 주민등록증을 줍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관에서 연기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의 판단력을 요하는 질문을 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병식은 통찰력을 뜻하는 말로 대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병이나 문제를 병식에도 진짜 병식과 가짜 병식이 있어요. 가성 병식을 intellectual or pseudo insigh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병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인지하지만 이에 따르는 충분한 감정 반응이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술을 좀 많이 먹긴 하지.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성 병식 true or emotional insight 는 질병이 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감정 반응과 병을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환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병식이 있어 보여도 진성 병식이 아닌 경우에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자살사고 사정입니다. 대상자가 우울해하거나 절망감을 호소하며 자살의 위험이 보일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방법, 수행 방법이나 장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물어봐? 환자가 대답 피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오히려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정신사회적 사정과 신체검사입니다. 정신사회적 사정은 대상자의 현재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 대인관계, 영적 영역, 사회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다음에 양극성 장애 환자의 사례를 보시면 스트레스 요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와 부모와의 갈등,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둘 수가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기술로 잠을 자거나 운다, 수첩이나 책을 찢거나 뜯어서 뿌리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과의 어울림이 없고 영적 영역에서는 종교활동은 없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도 부정적입니다. 사회활동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 외에는 없었으며 여가활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체검진입니다. 신체검진은 별다를 것 없이 활력징후나 심장과 체중을 우선 측정하여 기록하고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계통별 신체검진을 실시합니다. 이것으로 간호과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볼까요? 1번 환청이 들리는 환자가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환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정답은? 2번입니다. 환청, 환심, 환촉, 환흥, 환미 등의 환각은 감각지각의 장애에 속합니다. 이성행동에 대한 예시가 나올 때 각 증상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한 학생이 친구와 음란물을 본 후 성인인 장면이 생각이 나고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관련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기 1번의 감각사고는 불합리하고 쓸데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문제의 내용에 해당되죠. 보기 2번의 애정망상은 모든 이성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던가 자신은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서 유명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는 경우예요. 보기 3번 지리멸렬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기 4번의 사고전파는 나의 생각이 TV나 매체를 통해 방송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기 5번 관계망상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모두 자기와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믿는 망상입니다. 3번 다음은 환각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기 1번 정상인도 입면 시 환각이나 출면 시 환각 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기 2번 환각은 외부 자극 없이 외부 자극이 있다라고 지각을 하는 것이고 보기 3번 기질적 뇌장애가 있을 시 환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보기 4번 자아현실 기능의 저하가 아니라
강화되면 환각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보기 5번 실제로 받아들여진 외부의 자극이 해석 과정에서 잘못 판단되는 것은 착각입니다. 4번 정신병동에 입원한 26세 정씨는 책장을 끝까지 계속 넘기기만 하면서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정답은 3번. 과대망상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망상이죠. 5번 정신병동에 입원한 35세 박 씨는 말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말의 양이 많아 스스로 통제되지 않으며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증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보기 1번 다변증은 말이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이지만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보기 2번 언어 빈곤은 말의 양이 극히 적고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며 보기 4번 신호 조작은 자기 자신만 아는 단어를 자꾸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보기 5번 말 비빔은 지리멸렬의 극심한 상태로서 관련 없어 보이는 일련의 단어들만 줄줄이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3번 언어 압박입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영상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시청하는데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간호과정 중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과정의 기록 및 평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